네, 오늘의 첫 번째 심층 분석, SM엔터테인먼트의 감사 선임 분쟁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요즘 주총을 앞두고 이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겠다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지나쳐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위임장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가족에게 대신 동의를 요구하거나 녹취로 동의를 해달라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이런 방식은 모두 불법입니다. 지수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식 종목 게시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SM에서 무작정 집에 찾아와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해 돌려보냈지만 이후 SM이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주식 보유 사실을 알려줘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주주는 배우자와 주식 투자를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SM 때문에 주식 투자 자금이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주주를 놀래키는 일은 게시판에 올라온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SM이 주총을 앞두고 이렇게 의결권 모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SM 지분 0.91%를 갖고 있는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회사의 의견에 반하는 감사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 선임 건은 오는 31일 주총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SM은 이 안건을 철회시키기 위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줄 주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절차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 일찍 한 9시쯤 방문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요, 연락은 따로 받진 않았어요. 저희 아이 2명하고 저하고 주주로 올라가 있는데 그 3개 위임장 3개를 다 갖고 왔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미성년자 아이도 있고 성년 자녀도 있는데 어찌됐건 본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조차도 신분증이나 이런 내용은 없이 방문이 어렵게 되면 녹취로 동의를 받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모두 위법입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인은 위임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주총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가족한테 받아가는 건 유효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정당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면 의결권 대리권을 권유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권 위임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를 주주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로 회사 측에 정황을 얘기를 해서 어필을 좀 해야겠죠. 위임이 된 게 아니다. 그 요건들을 안 갖춰서 권유를 했을 때는 별도의 벌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 위반된 행위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위법한 절차로 위임장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주주가 직접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의결권 위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이번 주총장에서 불완전한 의결권들이 행사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이번 내용을 취재한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이 SM엔터가 이렇게까지 의결권 확보에 혈안이 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 행동주의 펀드의 감사 선임 제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네,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요, 현재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이사회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현재 대주주 이수만 총괄의 측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주가 저평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 상황을 보면요, 이성수 대표는 SM의 이수만 총괄의 처조카입니다. 친인척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타경중 대표와 박준영 이사는 SM엔터테인먼트 초기부터 이수만 총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인 지창훈 이사는 전 대한항공 사장인데 이수만 총괄과 경북고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역시 이 총괄과 최측근이어서 사실 사회이사를 3번이나 했는데 사면임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주요 결정과 계약 등이 회사나 주주보다는 대주주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주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감사 1명만 교체가 돼도 사실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고 감사는 주주를 대표해서 소송도 가능해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사측이 또 다른 감사를 추천을 했는데 역시 SM이 상장할 때 관계가 있던 증권업 출신 인사여서 온라인 파트너스는 투명하게 감시를 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를 대주주의 측근이 맡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이 온라인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과거에 이 회사나 주주가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전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SM과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꼽고 있습니다. 이 라이크 기획은요, 이수만 총괄의 개인 사업체입니다.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통해서 250억 원을 챙겨갔고요. 상장 이후부터는 1,4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갔습니다. 예. 지난해 SM의 영업이익이 685억 원이었는데 이 계약이 아니라면 사실 영업이익이 1,000억 원까지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9년 KB자산운용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도 계약이 불공정하다라고 지적이 됐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 개인 회사에 1,400억 원을 몰아줬다. 이 SM이 공정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회사나 주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엔터사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다른 기획사의 경우에는요, 창업자나 대주주가 등기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의 연봉을 가져갔고 박진영 대표의 경우에는 7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업무나 계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요. 하지만 SM의 이수만 총괄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통해서 250억 원을 작년에 수령을 했고요. 예. 하지만 문제는 이 계약의 승인 주체가 이수만 총괄의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한다는 점이 불공정하다라는 문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SM은 상장 이후에 지난 20년간 주주들에게 단 한 차례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에 사상 처음으로 주당 200원의 배당을 결의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는 주주를 대변하는 감사가 선임이 된다면 불공정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면서 주가도 제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런 견제 움직임이 나온 뒤에서야 이제 배당을 하는 모습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기 좀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SM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온라인 측 주장처럼 실제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음반 판매량과 매출을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지난해 음반 판매량은 SM이 1,700만 장을 팔아서 엔터 3사 중에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매출을 살펴보면 SM이 하이브 다음으로 약 7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시총을 살펴보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10조 8천억 원인데 SM의 경우에는 매출이 1,800원 수준인 JYP와 비슷한 수준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회사 경영이 투명해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주들은 보고 있습니다. SM의 영업이익이 한 685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근데 250억을 받아가신 거예요, 지금 용역비로. 그래서 이 감사가 선임돼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할 수 있다면 영업이익 250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은 회사 가치는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화나서 믿지 못해서 회사에 투자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멀티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SM은 소액 주주가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SM과 행동주의 펀드 주주들은 어느 쪽에 손을 더 들게 될까요? 일단 결과는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승기를 이미 잡은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SM이 주주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결권을 한 주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주주들이 SM의 비친화적 주주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의결권 위임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도입하면서 빠르고 투명하게 의결권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박승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개인 인적 사항을 작성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주주 제한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나오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선택한 후 전자 서명을 하면 의결권 위임이 마무리됩니다. 비사이드 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의결권 위임 솔루션 서비스 비사이드입니다. 주주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앱을 통한 투명한 의결권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미 주주총회에 주주 제한이 상정된 SM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금호, 석유화학, 사조산업 등의 소액 주주들에게 전자 위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그 명의를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 있으면
그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본인 확인과 전자 서명을 통해서 이제 3분이면은 이제 위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본인 스스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안건들을 있는지 인지를 하고 본인 의사를 위임장에 담아서 투명한 의결권 이제 문화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사이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액 주주들에게 감사 선임 주주 제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300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주 게시판을 통해 또 다른 소액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소액 주주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동의도 많이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없애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감사는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SM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19.04%로 높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해외투자은행을 제외하면 지분율이 월등히 높은 기관 투자자가 없는 만큼 결국 소액 주주들을 포함한 70%가 넘는 기타 주주들의 표심이 결과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앱을 통한 의결권 행사, 이 소액 주주들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긴 한데 의결권 위임 제도는 아직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직접 찾아다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안에 대한 설명도 자세할 수가 없는데요. 예. 앞서 보셨다시피 정당하지 못한 방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배주주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위임장을 받는 행위는 그 직원들이 대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한 성관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최근 의결권 대행사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의결권을 위임해 줄 만한 충분한 근거나 논거를 좀 제시하는 그러한 노력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결권 권유를 지금처럼 단순 대행업자가 아니라 투자 권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SM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이슈가 카카오 인수권 아닙니까? 우리 회사에서 단독 취재를 했던. 네,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가 이수만 총괄 지분을 인수를 해버리게 되면 최대 주주의 이 개인 회사로 몰아주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카카오 엔터의 경우에는 그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인수하게 된다면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도 라이크 기획과의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임시 주총을 통해서 이수만 총괄 그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빠르게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크 기획과의 문제는 빠르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엔터가 이수만 총괄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을 경우 지분율이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30%까지 늘리기 위한 신주 발행 또는 유상 증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도 사실 최대 주주인데 지분을 왜 3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가 아직 지주회사는 아닌데요. 만약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 30%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SM의 주가가 76,300원인데 보통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때는 약 30%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인수하게 됩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19%를 비싸게 인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싸게 주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텐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입니다. 주총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당 순이익이 희석되면서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되게 됩니다. 때문에 주주들은 카카오와의 인수 합병은 환영하지만 추가 지분 확보는 시가 인수 또는 장내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인수하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주주 가치 훼손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 주주들 앞에 놓여 있는 암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